88 올림픽 호돌이. 예, 호돌이의 마스코트가 된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호돌이 있었는데. 마스코트가 된 것들이 예, 있죠. 예, 예. 예. 호작도 지금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설명을 내면 저희가 이제 그 조자용 선생이라는 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토목공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토목공학이요? 예, 건축을 네. 하셨던 분이시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한국 민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인사동에서 골동품을 사라고 떡살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 떡살을 이제 사시려고 했는데 여기 포장지에 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포장지였다고요? 포장지에 예, 포장을 싸는 예, 어머. 포장지에 예, 저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네. 예, 이 그림을 바로 달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민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민화라는 게 네. 우리나라의 그 사실은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민간이잖아요. 사실 민간이 그쵸. 주체가 예, 돼서 네. 했던 장르이기 때문에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잘 몰랐죠. 예, 예. 네. 다른 일반 회화들은 뭐 유명한 글도 화가가 있고 화가도 그리고, 있고 뭐 예. 이러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되는데 네. 민화는 화가도 없고 뭐 그림도 보면 되게 웃기게 그린 잘 못 그린 것 같은 솔직히 말해서 네. 예, 그런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였어요. 근데 이분이 민족의 그 해학 풍자의 미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60년대에 에밀레 박물관을 지었어요. 민속 문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을 지어서 이제 관장으로 계셨는데,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속리산 쪽으로 이전을 하셨고요. 네.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쉽게도 네. 2000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2000년에 돌아갔을 때도 그 대전 엑스포 때 네. 그때 이 용호랑이 전시를 민화 전시를 하셨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예,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한국 민화를 196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느낌의 걸 받았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우전까지는 우리는 뭐 산수화 뭐 이런 거 그림만 그죠. 알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네. 그런 그림을 할 때 되게 독특한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네. 많은 그 당시의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나타나게 된 게 그 유명한 민중미술 할 때. 네. 여러분들도 네. 아시겠지만 민중미술 하는 거 보시게 되면 뭐 판화라든지 그죠. 뭐 오윤 네. 선생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보면 판화라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호랑이 같은 그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색채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것들의 사실은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민화의 민화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근데 저 그림이 네. 포장지였다니 그냥 그럼 그냥 어디 포장지로 어디로 가서 그냥 없어졌을 수도 있는 없어졌을 그림이네요. 수도 있는 네. 그림이죠. 네. 정말 운이 좋게 남아 있는 그림인데 네. 보시면 일단은 호랑이 굉장히 해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 해학적이면 추상적인 특징이 사실 그 조자영 선생도 굉장히 그것을 좋게 보셨다고 네. 합니다. 네. 굉장히 그것에서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자영 선생이 이 그림은 이 호작도는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호랑이 그림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뭐 호작도의 대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자영 선생이 이 그림을 가지고 뭐 보면 볼수록 뭐 신비스러운 뭐 쾌작이고 뭐 화면 전체에 뭐 초현대적인 추상이 예, 창의력이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 호랑이를 피카소 호랑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별명이 피카소 호랑이가 된 예, 그림이기도 하죠. 약간 그런 것 같고. 네. 얼굴 쪽에 보시게 되면 동글동글한 성향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피물. 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피는 아니죠. 표피죠. 표범의 문양이 그렇죠. 표범 문양이죠. 호랑이 문양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호랑인데 섞였죠.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사실. 여기도 역시. 네. 그러니까 민화로 되면서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사실은 그게 크게 차이가 그냥 범 내려온다. 섞어서. 네, 저 저기 수군가에 네, 범 네, 내려온다 네. 얘기할 때 그냥 호랑이, 표범 둘 다 이제 우리나라에 살았던 네. 동물들이니까 그냥 그런 범이라고 통칭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공식 문서에서는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나눠서 돼 있다고 네. 해요. 이제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게 되면 네. 이 호랑이가 워낙 귀한 놈이니까 그걸 그 나라에 바칩니다. 관아에 바치면 호랑이를요? 잡은 호랑이를 네. 관아에 바치면 관아에서 이제 사냥꾼한테 큰 상을 주고 이것을 그 왕한테 진상을 하는 진상품이었어요. 호랑이 가죽을 맞습니다. 그러면, 가죽을. 네. 가죽은 진상품이었는데 이 진상품 함부로 저희는 그 쓰지 못했습니다. 일반에서. 무조건 잡으면 진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하사품으로 주게 되죠. 하사품으로 줬던.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세다고 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절대 아닌 나라의 공을 세워야지 가질 수 있는 호랑이 귀한 거였죠. 네. 호랑이하고 표범 가죽이 있잖아요. 네. 공식 문서에서는 호랑이와 표범 가죽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구분하는데.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네. 1등 그러니까 제1 공신은 뭘 받았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호랑이? 다들 호랑이 생각하죠. 표범이에요? 1 공신은 표범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표범 가죽을 받고 2 공신은 호랑이 가죽을 받았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2등 공신은.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사서오경이 있어요. 네. 뭐 아주 전통적인 중국의 문헌인데 사서오경 중에 역경이라는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역경이라는 거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혁괴라고 해서 가죽괴라고 얘기하는데 호랑이 가죽은 대인을 상징하고 표범 가죽은 군자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유교 상황에서 네. 군자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 유교의 선비들의 가장 최종 목적이 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표범이 좀 더 그런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둘 다 할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표범도 갖고 호랑이도 가질래. 약간 그런 욕망이. 결국 이 그림이 후에 88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의 마스코트가 되게 합니다. 호돌이를 그 디자인하신 분께서 이 작품이 이거는 그 디자인을 할 때 캐릭터라이즈를 할 때 이걸 많이 참고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까치는 지금 표정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호랑이가 이제 눈을 치켜서 근데 굉장히 귀엽게 치켜졌죠. 바보같이. 그러면서 까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까치가 눈알도 좀 양쪽이 다르게 움직였네. 그러니까 호랑이 귀에다가 뭔가를 뭐지? 맞아요. 호랑이 귀에다가 굉장히 막 뭔가를 얘기하고 있죠. 막 쫑알쫑알 대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 민속 신앙 중에 하나가 산신 신앙이 있어요. 산신이라고 하면 이제 산에 살면서 만물을 이제 주관하는 산신이죠. 산신이 항상 그 시종으로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바로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는 산군이라고 그러죠. 산의 왕. 근데 이제 산신께서 워낙 또 봉사가 다망하시니까 그러니까 워낙 바쁘니까 자, 그 산속에 있는 너희 동물들은 네가 좀 대신 다스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너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메신저는 까치다. 그래서 까치가 이제 산신의 이야기를 이제 호랑이한테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눈까지 막 이렇게 돌리면서 저렇게 열심히 듣고 있군요. 재밌어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이 워낙 그래서 많이 그려졌어요. 이 당시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많이 그려져가지고 단순히 이게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 벽지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벽지예요?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벽지를 하잖아요. 포인트 벽지. 인테리어 포인트 벽지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치면.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착착착 붙여가지고 일종의 포인트 벽지처럼 하기도 했고. 또 저런 포인트 벽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진짜. 벽지 업체에다가 한번. 그만큼 흔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인사동에서 그 포장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992년 호랑이 그림도 약간 보시면 위험이 있고 김홍도의 그 송하명호도는 진짜 위압감까지 느껴지는 아주 막 눈 버럽게 뜨고 시퍼렇게 뜨고 하는 것처럼 있는데
이 민화로 나가면서 호랑이 그림이 굉장히 귀여워지고 귀여워요. 막 네. 추상적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더피가 그거를 딱 예, 캐치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